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어제 날짜로 2023년 혼인 이혼 통계가 통계청에서 떴거든. 그래서 나도 요것만 뜨길 기다리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2023년 혼인 이혼 통계가 떴고요. 그리고 요거를 요약하자면, 이제는 국제 결혼이 결혼을 조금씩 캐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수 쳐야 되나? 오! 일단은 이거 간략하게 얘기를 하자면 혼인 건수는 2023년에 19만 4천 건으로 전년 대비 1%가 늘었다 하더라고. 근데 이게 나름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건 그동안 계속 꼬꾸라박고 있다가 사실상 그런 혼인 건수 자체가 계속 꼬라박고 있었거든. 근데 유일하게 이게 증가를 한 거야. 1%긴 하지만 2천 건이 늘었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2023년에 이런 혼인 통계는 그래도 이게 떨어지는 진짜 지옥에는 바닥이 없는 것처럼 떨어지다가 그래도 약간 반등하는 모습이 나와서 의미가 있는 건데 문제는 이 2,000건을 캐리한 게 국제 결혼이라는 거지. 그래서 일단은 요거 말고도 나머지 좀 디테일한 걸 좀 보자면 혼인율을 봤을 때 2013년이랑 2023년 보게 되면 이 곡선 기울기가 많이 차이가 나죠. 그죠? 그래서 사실상 2013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30살에서 34살까지 여성의 거의 상당수라고 볼 수 있지. 이때만 해도 뭐 이게 거의 다 같다고 볼 수 있거든. 옛날 같은 경우는. 근데 2023년 기준으로는 그래도 좀 많이 한량해졌어. 그래도 30살에서 34살 이 사이에 여자의 몇 프로가 결혼을 하냐면 보자. 7%, 34%, 42%니까 다 더하면 얼마야? 41%, 83%, 거의 84%가 30살에서 34살 사이에 갑니다. 여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게 되고 남자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조금 더 늦은 나이에 가는 그런 게 나타났는데 일단은 평균 초혼 연령 자체가 이제 다 느려지고 있는 추세야. 그래서 03년도와 비교를 했을 때 지금은 거의 뭐 다 4살씩 늦춰졌고 그리고 그런 뭔가 결혼 나이 차이는 남자 여자 나이는 좀 좁혀지고 있고 그리고 연상 커플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더라고. 굉장히 많지는 않은데 근데 조금 많아졌어. 옛날에 비해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외국인과의 혼인, 이게 가장 궁금할 건데 근데 외국인과의 혼인이 전년 대비 18.3%가 증가를 했습니다. 18.3%가. 그래서 실제로 전년 대비 외국인과의 혼인 자체가 3,000건이 증가를 했거든. 근데 방금 전 보면 그 결혼 건수가 늘었다고 하잖아. 작년보다 2,000건이 늘었다고 하는데 근데 이 2,000건보다 많은 3,000건이 외국인과의 혼인이 늘어가지고 사실상 지금 와서 국제 결혼을 봤을 때는 이 국제 결혼 자체가 이런 국제 결혼이 결혼을 조금 캐리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기사들이 몇 개 났는데 뭐 난 거 보면 다 이렇게 났습니다. 작년 혼인 건수 코로나 풀리며 12년 만에 반등, 국제 결혼 18.3% 급증 이렇게 기사가 나거나 아니면 한국 남성들 띠동갑 외국 여성과 국제 결혼 늘었다 이렇게 나거나 아니면 작년 19만 4천 쌍 결혼 12년 만에 증가 국제 결혼이 견인 이런 식으로 났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아까 말한 것처럼 국제 결혼이 캐리했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 가장 높은 비중은 여전히 베트남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베트남 론이 아직까지는 강세인데 근데 뭐 국제 결혼에 대한 통계를 내가 많이 얘기했잖아. 지금 근데 사실상 진짜 많이 늘었는 게 사실상 태국이라고 볼 수 있고 비율로 봤을 때 그리고 태국 말고도 국적이 좀 다양해졌어. 옛날과 달리 이제는 뭐 여러 뭐 동유럽도 측에서 좀 이게 인종 자체가 좀 많이 늘어났다고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가 봤을 때는 사실상 이 국제 결혼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 그래서 일단 결혼 나이 자체가 늦었다는 거는 출산 자체에 굉장히 큰 리스크가 생긴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 그리고 내가 얼마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아이 인생 가지고 도박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너무 늦어버리면 임신하는 거 그 자체가 출산 자체가 도박이 될 수가 있거든. 근데 되게 안타까운 게 내 주변을 보게 되면 늦은 나이에 진짜 어떻게든 애를 가지려고 합니다, 진짜. 근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방금 좀 말한 것처럼 어린 신부를 만날 수 있는 거는 국제 결혼이 좀 열려 있다 보니까 아마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이제 나이가 늦어지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많이 가게 되고, 그리고 사실상 내가 보기에는 옛날과는 달리 이제 결혼보다는 약간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동거 같은 형식으로 가게 될 것 같아. 약간 이렇게 투트랙으로 해가지고 결혼을 뭐 하거나 아니면 동거 쪽으로 하는 건데, 근데 모르겠다. 동거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 외국식 동거식으로 뭔가 이제 법을 바꾼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먹힐지 모르겠어. 대한민국에선 사실혼에 대한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력하잖아.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현실적으로 내가 늘상 말한 대로 나이가 든 사람들끼리는 그냥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지는 게 맞거든.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지는 게 맞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뭔가 좀 법률적으로 좀 변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 그냥 뭐 이제 2023년 통계가 나왔는데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결과 그대로 나왔다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서시인여와의 그런 결혼 건수는 그렇게 유의미하게 늘지는 않고 있어. 사실상 지금 와서는 베트남, 태국이 제일 강세라고 보면 되고, 그 외에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 가지 국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내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실제로 내 유튜브 내에서도 국제 결혼을 외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만, 근데 국제 결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은 좀 많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뭐 스시녀를 만나고 싶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일본어 공부를 해야 되잖아. 그런 걸 해야 되겠고, 그리고 베트남론을 외치게 되면 여러분들이 베트남어를 하면 된다니까. 그래서 실제로 제 방에 베트남 국제결혼 하신 분이 계시거든. 근데 그분 덕분을 봐도 한국 사람이 만약에 베트남어를 배우잖아. 좀 할 줄 알잖아. 그러면 베트남에서 진짜 주목을 많이 받는데. 진짜 주목을 많이 받고, 그리고 일본어 역시도 그렇게 주목을 받는다는 느낌보다는 그래도 그 일본 문화 자체가 되게 좁아. 빠든 뭐든 되게 좁아가지고 또 자연스럽게 얘기를 잘 받아주거든. 이게 티키타카가 되게 쉬운 분위기가 있어. 한국은 뭐 이렇게 말 걸면 되게 막 썩은 표정 짓고 막 이러잖아. 이러진 않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언어적인 공부를 하게 되면 어프로치하기 되게 쉬운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문제는 그런 거 하나도 안 하고 국결 외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거는 언어 공부는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해 두시는 게 그게 아마 국제 여론에 좀 많이 유리할 것 같고, 그리고 베트남 같은 경우도 지금 와서 많이 많아지고 많이 이게 아직까지는 이제 베트남 국제 결혼이 가장 많은 국적이긴 한데, 근데 내 지금 베트남에 제 뿌락치가 있거든. 뿌락치가 있는데 그 사람 얘기 들어보면 어느 나라든 여성들의 파워가 강해지기 시작하잖아. 그러면 정신적으로 마탱이가 가기 시작하고, 그거는 베트남도 마찬가지야. 내가 옛날에 호치민 살 때도 좀 약간 여자들의 힘이 좀 권력이라고 해야 되나? 이쁜 게 권력이거든. 근데 베트남은 지금 보면 한국에서도 국제 결혼을 하려고 하지만 중국에서도 지금 많이 하고 있단 말이야. 사실상 그 베트남 여자들도 눈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는 상태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국제 결혼을 생각하신다면 그래도 조금 빨리 서두르는 게, 언어도 준비하고 그게 조금 더 좋아 보이고, 마지막으로 누누이 강조하지만 도상국으로 결혼할 때는 항상 뭐가 중요하다? 에듀케이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거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요, 여기까지고요. 뭐 이제 앞으로 베트남 국제 결혼을 떠나가지고 국결 자체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몇 프로까지 올라갈지는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게 남자 100명, 여자 100명 결혼한다 했을 때 원래 남자 50명, 여자 50명이 결혼하는 거잖아. 근데 지금 국제 결혼을 하는 그 세력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남자란 말이야. 남자가 거의 여자보다 3배 이상 많거든. 이걸로 고려하게 됐을 때 상당히 많은 남자들이 이미 국제 결혼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뭐 주계를 뭐 이런 데서 보니까 완전 만세 부르는 분위기고 7명 중에 1명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뭐 그걸 떠나가지고 당분간 그런 베트남을 떠나가지고 국제 결혼에 대한 강세는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 다음에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야옹.